계몽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편입니다. 1878년 11월 9일 고종도에 태어나서 1938년 3월 10일 일제강점기 때까지 60세를 사셨다. 도산 안창호는 평안남도 강서군 초지면에서 가난한 농부인 안흥국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안중근 의사와는 집안 먼 친척 관계이다. 위로 형이 2명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1명 있다. 처음 이름은 치삼이었지만 10세 때 창호로 개명했다. 9세에서 14세까지는 서당에서 당시 저명한 성리학자인 김현진에게 한학과 성리학을 배웠다. 이때 서당 선배인 필대응과 알게 되어 그로부터 민족주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받는다. 12세 때 아버지 안흥국이 세상을 떠나 할아버지 안태열의 손에 자라게 된다. 14세 때인 1892년 평안남도 대동군 남부 삼면 노남리로 이사하였고, 당시 노남리를 속칭 노내미라 했는데 사람들은 도산을 노내미집 셋째라고 불렀다. 어려서부터 미소년의 고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며 옛날 이야기책을 소리내어 읽기를 좋아해서 동네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다. 16세 때인 1894년 안창호는 평양이 청일전쟁으로 파괴당하자 큰 충격을 받는다. 동학 농민운동을 겪으며 청나라와 일본군의 진입을 보고 자신이 구국의 대열에 나서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할아버지 안태열이 반대했고 온 집안의 반대가 있었으나 삼촌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가출, 차를 타고 무작정 경성으로 간다. 경성에 올라온 안창호는 어느 날 골목을 지나다가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먹고 자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 우리 학교로 오라 고 권하는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를 만난 것을 계기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운영하는 구세학당 보통부에 입학하게 되고 이곳에서 3년간 수학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서구 문물을 접하게 된다. 19세인 1897년 구세학당 보통부를 졸업한 후 보통부의 조교로 취직하였다. 그해 고향으로 잠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 안태열이 친구인 이석관의 장녀 이혜련 여사와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놓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약혼이라 할아버지에게 파혼을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파혼하지 못하고 다시 경성부로 돌아와 그해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관서지방에 지부를 조직하고 책임자가 된다. 이후 그는 만민공동회 등에서 청년 웅변가로 명성이 알려졌다. 이후 안창호는 곳곳에 순회 강연을 다니기도 했고 연사로 초빙되기도 했다. 20세인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안창호는 고향으로 되돌아가 교육과 기독교 전도운동에 뛰어들었다. 21세 때 평안남도 강서군에 점진학교와 탄포리 교회를 설립하였고 인근 항무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간척사업도 추진하였다. 24세인 1902년 이혜령과 서울에서 결혼하고 그해 11월 4일 아내 이혜령과 함께 배편으로 출국, 일본 동경에서 일주일을 체류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미국으로 가는 뱃길에서 일몰 중에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하와이 섬의 웅장한 모습을 본 안창호는 자신의 호를 도산이라고 지었다. 안창호 부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최초의 한국인 부부가 된다.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면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다가 리버사이드로 이사해 오렌지 따는 일을 하면서 25세인 1903년 제미 한인교포의 단결과 계몽을 위해 한인친목회를 조직, 회장에 당선되었고 기독교계가 경영하는 신학 강습소에서 영어와 신학을 가르치기도 한다. 27세인 1905년 맏아들인 안필립이 태어난다. 이름도 반드시 조국을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필립으로 지었다. 이는 처음으로 한국인 부모에 의해 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한국인이다. 그 후 부부는 슬하에 3남 2녀를 둔다. 그해 4월 5일 안창호는 한인공립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공립협회는 1905년 4월에 창립되어 도산이 귀국하기까지 직접 이끌었던 2년 미만의 단기간에 600명의 회원을 모았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이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자 안창호는 조약 반대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치호, 서재필 등과 함께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실력 양성을 통해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며 민중들의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안창호는 29세인 1907년 5년 만에 귀국하여 서울과 평양 등에서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며 역설하며 여러 차례 연설하고 국내 계몽운동의 핵심 인물들을 소집하여
신민회를 결성하고 평양에는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안창호는 탁월한 웅변력으로 수천 인파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연설을 듣고 감동받은 여운형, 여운홍 형제와 조만식은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기도 한다. 안창호는 신민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애국지사들을 규합해가는 한편 국민들의 교육, 계몽, 문명타파, 농촌 개봉 등의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32세인 1910년 초 한국통관부는 그에게 내각조직 제의를 했으나 거절, 이어 다시 제의가 들어왔으나 다시 거절하였다. 안창호는 그해 4월 거국가라는 노래를 남기고 장기간의 국외망명의 길을 떠난다. 이때부터 이갑 등과 웨이하이, 상해, 북경, 청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톡 등지를 여행을 다니다가 그해 8월 소련에서 한일 병탄 소식을 접하고 그해 말 귀국한다. 안창호의 거국가이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내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간다 한들 영 갈소냐 나의 사랑 한반도야. 33세인 1911년 안창호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1919년까지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된다. 이 시기에 둘째 안필선, 장녀 안수산, 차녀 안수라가 태어난다.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부활시켜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심어주었으며 1914년 대한인 국민회의 중앙총회장에 당선되었고 이후 박용만, 정순만, 이승만과 함께 미국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안창호는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 따는 일을 계속하다가 41세인 1919년 3.1운동으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설립되려고 하자 모은 성금을 가지고 상하이로 떠난다. 안창호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부 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어 국무총리 대리에 선출되었다. 임시정부 내에서 자유주의 이승만과 공산주의 이동희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안창호는 양자 간 조절, 중재를 노력하였다. 안창호는 민족 개조론에 입각하여 실력 양성을 주장하게 되고 이시영, 이동희, 김자진과 같은 급진파는 무장투쟁론을 주장하여 만주로 이동하여 무장항쟁을 준비하게 된다. 46세인 1924년에는 북중국 만주 방면을 시찰, 여행하며 이상촌 후보지를 탐사하고 난징에 동명학원을 설립하였다. 1924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각지를 순행하며 국민회와 흥사단의 조직을 강화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26년 안창호가 공산주의자라는 투서가 원인이 되어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안창호는 이후 미국에 다시는 못 들어가 죽을 때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특히 1926년에 태어난 막내인 안필영은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된다. 1926년 중국에 돌아와서 만주 길림석 일대를 답사하여 이상촌 사업을 추진하였다. 54세인 1932년 4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거가 성사되자 김군은 임정 요인들에게 피신을 연락했지만 그는 연락을 받지 못한다. 4월 29일 동지 이유필의 딸 생일에 선물을 사준다던 약속을 지키러 이유필의 집에 가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상하이 영사관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5월에는 서울로 호송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이감되어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뚜렷한 혐의점이나 관련성이 없었고 자신은 윤봉길 의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조선총독부 사법부 당국은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안창호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하였다. 대전 감옥 생활로 그의 숙환의 위장병이 더욱 악화되었고 폐와 간이 나빠졌다. 57세인 1935년 2월 질병의 악화로 병보석을 신청 윤치호, 김성수, 이광수 등이 보석금을 지불하여 대전 감옥에서 2년 반 만에 가출하였다. 출소 후 열차편으로 전국 지역을 순회 강연을 다니다가 평안남도 대동군 대보산 송태산장에 응거하였다. 이후 고향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59세인 1937년 6월 28일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일경에 고문을 당하였다. 그의 친구인 윤치호와 안창호를 평소 흠모하던 김성수는 그에게 영치금을 보내주었고 조선총독부에 보석금을 제출하여 석방, 구명운동을 하였다. 안창호는 그 뒤 병세가 심하여 그해 12월 보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졌다. 12월 24일 병보석 출감하여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이듬해인 1938년 3월 10일 간경화와 폐렴, 위장병 등의 합병증 및 고문 후유증으로
향년 6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죽기 전 미국에 있던 가족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를 만나고자 했으나 일제에 의해 위험하다는 주위의 만류로 안타깝게도 무산되어 안창호는 가족들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안창호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장남 안필립은 최초의 동양인 헐리우드 배우로 LA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남긴 첫 번째 한국인이며 73세로 사망하였다. 차남 안필선은 항공사 부사장으로 89세에 사망, 삼남 안필영은 93세로 현재 미국에 생존해 있으며 장녀 안수사는 동양인 최초의 미국 해군 장교로 100세에 사망하였고 차녀 안수라는 미국에서 중국 식당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99세에 사망하였다. 부인인 이혜련 여사는 미국 한인사회에서 민족운동을 지도하시다가 1969년 85세 일기로 별세하셨다. 안창호는 생전 술은 잘 하지 못하였으나 담배는 줄기차게 피웠다. 금연을 실천하지 못하다가 감옥에 가서야 끊었으며 감옥에서 금단 증상으로 고생하기도 하였다. 안창호는 외모도 수려했고 옷도 잘 입는 멋쟁이여서 많은 여성들이 안창호를 연모하며 그를 유혹하였지만 모두 거절하였고 아내를 떠나 수년간 객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바람을 피우거나 사창가에 출입하지 않았다. 사회운동을 하느라 바쁜 남편에게 불평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평생을 함께한 이혜련 여사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이다. 어느 날 채모라는 여성이 침실로 몰래 들어와 도산이 자고 있던 침대에 눕자 도산은 조용히 불을 켜라고 말한 뒤 이렇게 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으로 독립운동을 하라고 하고는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있다. 안창호는 사후 망우리에 매장되었다가 1973년 미국에 매장된 아내 이혜련의 시신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공원으로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3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